수년간 아내와 딸을 잃은 김현우. 김현우의 비통한 세상은 고인이 된 딸과 똑같이 생긴 안나 김, 애너 김이라는 소녀를 만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인생 최대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랑과 신앙이 불가능한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현우는 자신의 거대한 저택 창가에 서서 고인이 된 딸 가영, 개용이 놀던 빈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집은 너무 크고 딸의 웃음소리가 없으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김 선생님, 현우의 비서 박수현, 이 문간에서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현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45세의 그는 부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돈은 그에게 행복을 사다 주지 못했습니다. 아내 김지아이는 가영을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딸까지 잃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그림들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현우는 큰 책상 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박사, 디아어. 박민수가 갈색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김현우의 주치의였으며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김현우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며 다시 데이트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꿈마저 사라졌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김현우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김씨 가문은 제대에서 끝나는 겁니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양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김현우는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로움이 그를 짓누르는 텅 빈 저택에 앉아 그는 입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현우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저택 복도를 걸으며 가영이의 방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분홍색 벽, 침대 위에 봉제 인형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발레리나 슈즈, 벨레이 슈즈.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12살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침대에 앉아 가장 좋아하는 곰 인형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사랑아. 그는 텅 빈 방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이어갈 사람을 찾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김현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변호사 최태훈에게 전화를 걸어 입양기관, 이비행 직어엔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태훈은 놀랐습니다. 김현우는 항상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최태훈이 물었습니다. 언론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다시 활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최태훈은 몇 통의 전화를 하고 부산 기장군, 지쟁건, 부산에 있는 성모자회원, 송모 저의원을 찾았습니다. 언론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김현우에게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내일 거기 갈 겁니다. 김현우는 결정했습니다. 혼자서. 그날 저녁,
김현우가 집 서재에 앉아 옛날 가족 사진을 보고 있을 때 가정부 이순자 여사, 이선자, 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입양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영이 태어나기 전부터 김씨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필요합니다. 김현우는 딸을 키우는 것을 도와준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영이처럼 다른 아이를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이순자 여사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사랑은 돈과 같지 않습니다. 나눠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는 검은색 메르세데스에 올라 성모자회원, 송모저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하지만 잘 관리된 곳이었고 아이들이 노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입구로 걸어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수녀, 시스터 머리어, 원장 수녀가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아이들이 놀고 웃는 방들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김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때 모퉁이를 돌자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10대 소녀. 김현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가영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검은 머리카락, 같은 부드러운 눈, 심지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방식까지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김현우는 유령을 본 줄 알았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안나 김입니다. 마리아 수녀가 말했습니다. 15살입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김현우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고인이 된 딸과 너무 닮은 소녀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안나 김은 책에서 눈을 들어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현우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잃어버린 가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김현우는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진실 말입니다. 김현우는 안나 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가영과 너무 닮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그의 반응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그의 팔을 만졌습니다. 김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유령을 보신 것 같습니다. 내 딸. 김현우는 속삭였습니다. 내 딸과 똑같이 생겼어. 안나 김은 그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채고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김현우는 그녀가 가영처럼 움직이는 것까지도 알아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녀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김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나 김입니다. 김현우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도왔습니다. 안나 김아, 이분은 김 선생님이야. 오늘 우리 고아원에 방문하셨어. 제가 당신을 아는 것 같나요? 안나 김은 김현우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아요.
김현우는 마침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생일이 언제니? 그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안나 김이 대답했습니다. 아기였을 때 여기 버려졌어요. 김현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4월 15일, 가영이 태어난 날. 그의 아내가 죽은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수녀님, 김현우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안나 김의 기록을 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아원 사무실에서 마리아 수녀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에 누렇게 변색된 병원 기록, 바이온권 자의록이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버려진 여자 아기, 발견됨. 생년월일, 4월 15일, 세브란스 병원, 세버런스 하스피텔. 세브란스 병원, 세버런스 하스피텔. 가영이 태어난 병원과 같은 곳. 마리아가 죽은 곳. 전화해야겠어요. 김현우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최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선생, 15년 전 4월 15일 세브란스 병원, 세버런스 하스피텔의 모든 기록을 가져와야 해. 마리아의 분만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말이야. 다음 며칠은 조사로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김현우는 매일 고아원을 방문하여 안나 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안나 김은 가영처럼 똑똑하고 친절했습니다. 가영처럼 책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행복할 때 흥얼거리는 같은 작은 버릇까지도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말해주세요. 안나 김은 어느 날 고아원 정원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김현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딸 가영이 있었지. 둘 다 지금은 없어. 죄송합니다. 안나 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제 가족에 대해 궁금했어요. 수녀님들은 제가 병원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최태훈은 한밤중에 김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 씨,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와야 합니다. 제가 찾은 것을 믿지 못할 겁니다. 최태훈의 사무실에는 서류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 진료 자의록, 출생증명서, 출저행 정마 이용조, 간호 기록, 간호 자의록. 마리아는 그날 아기를 한 명만 낳지 않았습니다. 최태훈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김현우는 방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분만실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출혈이 심했습니다. 한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바로 가영이었습니다. 다른 아기는 사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기는 데려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살아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나 김. 네. 최태훈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대신 누군가가 그녀를 병원 시체 안치소로 데려갔습니다. 한 간호사가 그녀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버려진 줄 알고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록이 혼란스러웠고 서류가 분실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점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맙서사. 김현우는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녀는 살아 있었어. 가영이의 쌍둥이 여동생이 살아 있었어. 더 있습니다. 최태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안나 김의 빚에서 얻은 머리카락 샘플을 이용하여 DNA 검사, DNA 지엄사를 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딸입니다. 현우 씨. 김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딸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는 일찍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는 안나 김이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나 김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다음 1시간 동안 김현우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 가영이에 대해, 병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실수에 대해. 안나 김은 충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었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있었어? 그래. 김현우는 목소리가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마. 내가 알았더라면?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안나 김은 그의 품에 안겨 둘 다 울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문간에서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던 순간, 인생은 또 다른 잔혹한 놀라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우도 안나 김도 아직 몰랐지만 그들의 새롭게 찾은 행복은 가능한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 김에게 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쌍둥이 언니의 미소를 물려준 같은 유전자가 다른 무언가, 즉 그녀의 내면에서 자라나 그들의 세상을 찢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 김을 저택으로 데려오는 것은 어두운 방에 햇살을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현우는 캐롤라인의 옛방 옆에 안나 김의 침실을 마련해주고 페인트 색깔부터 가구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고 고아원에서 보낸 수년간의 시간을 만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것이에요. 안나 김은 새 방에서 빙빙 돌며 물었습니다. 벽은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것처럼 독서하기에 완벽한 창가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 김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같이 가자. 그는 그녀를 복도를 따라 가영이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은 그녀가 죽은 이후로 닫혀 있었지만 지금 김현우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내 언니 방이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었어. 안나 김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발레리나 슈즈, 벨레이 슈즈를 만지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영이의 액자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쌍둥이야.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가영이는 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이순자 여사는 안나 김이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며 집을 구경시켜주고 가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부인의 눈에는 종종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나 김을 보는 것은 가영이를 다시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언니는 내 초콜릿칩 쿠키, 차커치프 쿠키를 정말 좋아했단다. 이순자 여사는 어느 오후 부엌에서 안나 김에게 말했습니다. 만드는 법을 배워볼래? 안나 김이 쿠키를 굽는 것을 배우는 동안 김현우는 문간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딸을 잃을까봐,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까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억만장자, 잃어버린 딸 찾다라는 제목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안나 김의 사진을 찍으려고 저택 정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김현우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곧 다른 기사를 쓸 거야. 김현우는 안나 김의 교육을 돕기 위해 가정교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가영처럼 똑똑하고 배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수업 중에 안나 김은 쉽게 피곤해했습니다. 김현우는 그녀가 점점 창백해지고 마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박민수 박사는 김현우가 건강검진을 위해 그녀를 데려왔을 때 말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많은 변화들이 젊은 소녀에게는 큰 부담이지. 하지만 김현우는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안나 김이 계단에 앉아 방에서 내려온 후 숨을 헐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녀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요. 김현우는 다시 박민수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검사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이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을 때 안나 김은 가영이가 가지고 있던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옷장에서 그것을 찾아 입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김현우는 그녀가 그것을 입고 가영이와 얼마나 닮았는지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박민수 박사의 사무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김현우는 안나 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을 때 김현우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5년 전 박민수 박사가 가영이의 암에 대해 말했을 때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 돼. 김현우는 의사가 말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제발, 안 돼. 박민수 박사는 무겁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 씨. 안나 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검사 결과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영이가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암입니다. 유전적인 것으로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현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안나 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른 딸도 아니고 얼마나 심각한가요? 안나 김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말했습니다. 최근에 겪으셨던 피로감이나 쇠약 증세는 모두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현우 씨는 악몽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겨우 안나 김을 찾았고 그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그는 안나 김을 꼭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영이 때처럼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가영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비싼 치료, 기도,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영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나 김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동시에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영이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세요. 알아야 해요. 그날 밤, 안나 김의 새방에서 김현우 씨는 그녀에게 가영이의 암 투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치료 과정, 좋은 날과 나쁜 날,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가영이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영이는 정말 용감했단다. 김현우 씨는 말했습니다. 너도 그럴 거야. 안나 김은 여전히 입고 있는 분홍색 스웨터를 만졌습니다. 저와 가영이를 위해 싸울게요, 아빠. 저를 위해서, 그리고 가영이를 위해서.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서재에 혼자 남은 김현우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고 성모자회원의 마리아 수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녀님, 그는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다른 딸을 잃을 수는 없어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서재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나 김이 그날 아침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득 담고 꽃을 심었던 정원에 달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들은 정원의 작은 묘목처럼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씨도 안나 김도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기적 바로 직전에 찾아오고 믿음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암치료센터는 김현우 씨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5년 전 그는 가영이와 함께 이곳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제 안나 김의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 곁에 앉아 그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영이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세요. 안나 김은 팔에 꽂힌 사주사기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어땠어요? 김현우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가영이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가장 힘든 날에도 웃으며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말했지. 가영이는 신을 믿었어요. 안나 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김현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종교는 그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통제할 수 있는 것, 돈, 사업 거래, 구체적인 것들을 믿었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 성모자애원에서 마리아 수녀님은 우리에게 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안나 김은 말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김현우 씨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두 딸에게 암을 선물하는 것이 어떤 계획일까요? 하지만 안나 김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에서 보이는 평화를 보며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치료 첫 몇 주는 잔혹했습니다. 안나 김은 가영이처럼 머리카락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숨어버렸던 가영이와 달리 안나 김은 정면으로 그것에 맞섰습니다. 봐요. 그녀는 어느 아침 빠진 머리카락 뭉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암 환자 같아요. 삭발할까요? 이순자 여사는 부엌에서 안나 김의 머리를 밀어주었습니다. 마지막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자 안나 김은 거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김현우 씨는 그녀가 마리아 수녀가 준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는 동안 그 목걸이를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하루, 안나 김이 항암 치료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구토를 한 후, 김현우 씨는 그녀가 방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서워요. 아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가영이처럼 용감해야 하는데. 얘야, 김현우 씨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가영이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 무서워하는 건 괜찮아. 우리 함께 무서워하자. 안나 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김현우 씨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마리아 씨가 죽은 이후로 가영이의 장례식 이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간단해요. 안나 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신이 우리 바로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신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우 씨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제발.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녀를 데려가지 마세요. 마리아 수녀는 자주 방문하여 다른 수녀들과 성모자애원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안나 김의 방을 손으로 그린 카드와 작은 선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쓰던 침대는 아직 비어 있어. 마리아 수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서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겠다. 의사들은 안나 김의 정신력에 놀랐습니다. 고통이 심한 날에도 다른 환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안병동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자신과 같은 10대들에게 믿음을 나누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환자들과는 다릅니다. 박민수 박사는 어느 날 김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하지만 암은 가영이 때처럼 공격적이었습니다. 안나 김을 낫게 해야 할 치료는 오히려 그녀를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치료를 받은 후 김현우 씨는 안나 김이 가영이의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영이의 낡은 곰 인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영이는 날 알까요? 안나 김은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김현우 씨는 그녀 옆에 앉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가끔 가영이한테 이야기해요. 안나 김은 고백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가영이가 내 손을 잡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상상을 해요. 김현우 씨는 그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겨우 찾았지만 다시 이를 위기에 처한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드러운 저녁 햇살 아래 민머리의 야윈 얼굴로 그녀는 마지막 날의 가영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빠, 안나 김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약속 하나 해주세요. 뭐든지. 만약 제가 가영이처럼.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만, 김현우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들어봐요. 안나 김은 고집했습니다. 만약 제가 못 이겨내면 다시는 마음을 닫지 말아요. 가영이의 방과 제 방을 슬픈 박물관으로 만들지 말아요.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적을 믿어요. 김현우 씨는 목구멍이 막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두 딸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안나 김이 잠든 후 김현우 씨는 자신이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모자회원 근처 성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 어두웠지만 그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교회에 무릎을 꿇고 김현우 씨는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실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안나 김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서 당신을 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제발 그녀가 보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발 이해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 딸을 구해주세요. 그가 교회를 나서자 그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나는 장미 정원이었습니다.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완벽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처럼, 가장 굳은 마음 속에서 자라는 믿음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만 한다면 기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목음병원에서의 아침은 다른 날과 같았습니다. 김현우 씨는 안나 김의 방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걸으며 이순자 여사가 준 그녀가 좋아하는 허브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최근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해님아, 김현우 씨는 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안나 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아빠.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얼굴은 얼마나 야위고 창백해졌는지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곧 올 거야. 김현우 씨는 그녀를 다시 침대에 눕히며 일깨워 주었습니다. 알아요. 안나 김은 말했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힘을 낼 수 있도록 신께 기도했어요. 김현우 씨의 심장이 쥐어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점점 더 자주 안나 김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기적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기도할 때 그녀의 얼굴에서 보이는 평화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민수 박사와 그의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이제 그들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을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최근 스캔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말하며 조명판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우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종양이... 박민수 박사는 스캔을 가리켰습니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암에서 이 정도로 치료에 반응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안나 김은 김현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세요. 기적은 일어나요. 하지만 의사들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검사와 스캔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병원의 전문가들을 불러왔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종양만이 아닙니다. 한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온몸이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 씨는 가영이의 치료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각 검사마다 더 나쁜 소식이었고 희망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그날 오후 성모자의 온 소식을 전하며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녀는 안나 김에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느낄 수 있어요. 안나 김은 말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심할 때 따뜻함을 느껴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안긴 것 같아요. 그날 밤 김현우 씨는 다시 성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교회에 앉아 말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나 김처럼 특별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녀 안에 빈말입니다. 김현우 씨는 몇 주 전 달빛 아래 피어있던 흰 장미를 떠올렸습니다. 이젠 정원에 온갖 종류의 장미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순자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믿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안나 김은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검은 솜털이 머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식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기적의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오후 김현우 씨는 그녀가 창가에 앉아 마리아 수녀가 준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쓰고 있니? 그가 물었습니다. 가영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안나 김은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영이를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김현우 씨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 너머로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영아,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 제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울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눈을 닦는 것을 보았어요. 아빠도 기적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빠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모자회원에서 만났던 그 차갑고 슬픈 남자 기억나요? 이젠 달라졌어요. 매일 밤 저와 함께 기도해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것도 신의 계획의 일부일 거예요. 저를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빠의 마음도 치유하는. 김현우 씨는 감정에 압도되어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 병원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암 환자들이 모여 햇볕 아래 그림을 그리는 미술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갈까요? 안나 김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걸을 만큼 힘이 있어요. 정원으로 걷는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주 전만 해도 안나 김은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의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안나 김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캔버스에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을 그렸습니다. 남자와 두 여자아이가 장미 가득한 정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리고 가영이 모두 천국의 정원에 함께 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안나 김의 주사대를 확인하며 지나갔습니다. 박민수 박사님이 당신을 찾으시는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김현우 씨는 예전의 두려움이 마음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나 김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방으로 돌아갔고 박민수 박사는 서류 더미와 놀라움 가득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지만 장미 가득한 정원에서 세 사람의 그림을 그린 순간은 김현우 씨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이 몸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치유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믿음을 찾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박민수 박사는 안나 김의 병원 침대에 검사 결과를 펼쳐놓았습니다. 손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씨와 안나 김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김현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종양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거의 정상입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갑자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안나 김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빠. 정말 들어주셨어요. 김현우 씨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고 그의 눈물도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5년 전 이 병원에 앉아 가영이에 대한 반대의 소식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리다. 마치 당신의 몸이 갑자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안나 김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빠. 정말 들어주셨어요. 김현우 씨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고 그의 눈물도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5년 전 이 병원에 앉아 가영이에 대한 반대의 소식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안나 김을 돌보았던 간호사들이 그녀를 껴안으러 왔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들렀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기적의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별명은 곧 붙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용기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안나 김의 병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김현우 씨는 그녀가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볼에는 다시 홍조가 돌았고 몇 주 동안 먹었던 것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안나 김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서포트 그룹 같은 거요. 김현우 씨는 그녀가 아플 때도 다른 환자들을 방문하던 것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영과 안나 김 재단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암에 걸린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날 밤, 안나 김이 잠든 후 김현우 씨는 병원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촛불이 있는 조용한 방은 성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그곳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안나 김의 검사 결과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처음 김현우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씨는 오직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셨죠. 이제 보세요. 예배당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김현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안나 김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게 했죠.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리아 수녀는 말했습니다. 기적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죠.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병원 밖에 모였습니다. 억만장자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이 기적적으로 암에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현우 씨와 안나 김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 암병동을 방문했습니다. 안나 김은 치료 기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침대로 다니며 어린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자라나는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당신들만큼 아팠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요.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겨우 7살 된 어린 소녀가 큰 눈으로 안나 김을 쳐다보았습니다. 아팠어요. 약이요. 네. 안나 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세요. 뭐가 도움이 되었는지. 제 여동생 가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였어요. 그녀가 천국에 있지만 저는 그녀를 제 곁에 느꼈어요. 천국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나요? 어린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요. 그럼 힘든 시간 동안 할머니가 당신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안나 김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김현우 씨는 현관에서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의 딸이었습니다. 강하고 동정심 많고 믿음으로 가득 찬. 그녀는 죽음에 직면했고 더 강하게 그리고 쓰라림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늦게 박민수 박사가 그들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더 많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나 김 씨의 병력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단순히 특이한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의학 저널에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나 김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신체가 치료에 반응하는 방식에 무언가가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암과 싸우는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안나 김은 마침내 집에 갈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성당에 들렀습니다. 장미 정원은 만개했고 온통 흰 장미였습니다. 아빠, 보세요. 안나 김은 특정한 덤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흰 장미들 사이에서 한 송이의 분홍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었지. 김현우 씨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그곳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장미와 기억 그리고 기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색깔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안나 김이 말했습니다. 가영이가 이 일에 한몫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구해달라고 신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김현우 씨는 그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그는 거의 2번이나 잃을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의 실수로, 그리고 다음에는 암으로. 그녀는 옳았습니다. 이 모든 것 어딘가에 가영이의 사랑이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가영과 안나 김 재단,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 암과 싸우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안나 김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영이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녀의 사랑이 하늘을 건너 그녀의 여동생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이 차로 돌아가는 길에 김현우 씨는 정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분홍 장미는 사라져가는 빛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표시처럼, 축복처럼, 여동생의 사랑이 기적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발몽 저택은 다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안나 김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지 6개월 후, 자원봉사자들과 재단 직원들이 가영과 안나 김 재단의 첫 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집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어디에 두고 싶으세요? 안나 김 양, 새로 온 재단 직원 중 한 명인 최지원 씨가 가영이의 큰 액자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제 건강하고 튼튼해진 어두운 머리가 어깨를 넘어 자란 안나 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여기에 두세요. 그녀는 현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 여동생의 미소를 보게 하고 싶어요. 김현우 씨는 안나 김이 준비를 지시하는 것을 그의 사무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에너지로 재단 일에 몰두했고 모든 세부 사항에 참여하는 데 고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가 발견했던 겁에 질린 소녀와 그녀가 된 자신감 있는 젊은 여성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그의 아침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김현우 씨랑 똑같아요. 천생 지도자예요. 아니, 김현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나아요. 마음으로 이끌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현우 씨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안나 김은 암 환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의 실수로 갈라진 고아와 가족들도 지원하는 것에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 우리처럼 겪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들도, 더 이상 헤어진 쌍둥이도 없어야 해요. 재단 출범 행사의 아침은 밝고 맑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안나 김이 걷기에는 너무 약했던 저택의 정원에는 이제 의자들이 가득 차 있었고 흰색과 분홍색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나 김은 그들을 모두 껴안으러 달려갔고 그녀의 얼굴은 건강과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예뻐졌네요. 마리아 수녀가 외쳤습니다. 신의 기적이 정말 당신에게서 보이는군요. 제 사랑. 박민수 박사도 안나 김의 병력에 대한 의학 논문에 최종 초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널은 다음 달에 그것을 출판할 것이었고
전국의 병원들이 이미 그녀의 전례 없는 회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례는 이 유형의 암을 치료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는 안나 김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생존자, 고아원 원장, 병원 관리자,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가족들. 김현우 씨는 연단에 서서 개회사를 했습니다. 1년 전, 그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오직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지혜 씨와 딸 가영이를 잃었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안나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신이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모자애원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뿐만 아니라 제 믿음도 찾았습니다. 안나 김의 암과의 싸움을 통해 쌍둥이 여동생을 데려간 것과 같은 병, 저는 기적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요. 청중석에서 이순자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묵주를 들고 김현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김현우 씨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가영과 안나 김 재단을 출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암에 직면한 가족들을 돕고 고아들을 지원하고 어떤 가족도 병원의 실수로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나 김은 연단에 있는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정원의 장미와 어울리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영이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맑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영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아이를 도울 때마다, 가족을 제외시킬 때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때마다 그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호인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정원을 휩쓸며 장미를 춤추게 했습니다. 흰 장미 꽃잎이 작은 축복처럼 공중에 떠다니자 여러 사람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연설 후 안나 김은 저택에 개조된 날개에 설치된 재단의 새 사무실을 안내했습니다. 한 방은 가영이에게 헌정되었고 그녀의 사진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은 기도실이었고 희망을 찾고 싶은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나 김은 아이들이 암과 싸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모든 과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기적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나눌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그날 저녁 늦게 모든 손님들이 간 후 김현우 씨는 가영이의 방에서 안나 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낡은 테디베어를 껴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녀에 대한 꿈을 꿨어요. 안나 김은 말했습니다. 가영이요. 그녀는 장미가 가득한 정원에서 춤추고 있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 그녀는 모든 일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일어났다고 당신에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김현우 씨는 그녀 옆에 앉아 가영이의 낡은 발레리나 슈즈 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영이를 잃은 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신은 제 마음을 깨뜨려야만 더 큰 것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으로, 믿음으로, 이 재단으로요. 안나 김은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이 있을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밖에서는 해가 그들의 첫 번째 공식 기적 제조자로서의 날에 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는 황금빛 빛 속에서 빛났습니다. 흰색과 분홍색이 함께 마치 마침내 하나의 목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하나로 합쳐진 자매들처럼. 재단 출범 3개월 후 김현우 씨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그들이 도왔던 가족들의 편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이야기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수연이라는 미혼모의 이야기였는데 그녀의 6살 된 딸 은서는 가영이와 안나 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은 유형의 암에 걸렸습니다. 아빠, 안나 김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은서의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현우 씨는 코트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박수연 씨와 은서를 만났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끝에 있었고 돈이 없었고 은서는 매일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치료비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병원 근처에 머물 곳도 제공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그들은 예배당에서 박수연 씨를 만났습니다. 동시에 울고 웃고 있었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녀는 그들을 보자 말했습니다. 안나 김처럼요.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대요. 은서는 그녀의 방에 있었고 장미 그림을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졌지만 그녀의 눈은 삶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안나 김을 보자 그녀를 껴안으러 뛰어올랐습니다. 안나 언니, 은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거 봐요. 당신과 저와 당신 여동생 가영이가 천국의 정원에 있는 거예요. 안나 김은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홍색과 흰색 장미로 둘러싸인 새 인물.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치료 중에 만들었던 그림과 너무 비슷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은서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뭐? 약이 효과가 있어요. 당신은 나아지고 있어요. 복도에서 박민수 박사가 김현우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는 안나 김 씨의 사례에서 개발한 치료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은서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요. 김현우 씨는 창문을 통해 안나 김과 은서가 함께 색칠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은 아직 기적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늦게 그들은 재단의 또 다른 방문객을 받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김지혜라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김지혜는 긴장해서 손을 비볐습니다. 쌍둥이가 병원 실수로 헤어졌다는 것 말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나 김은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이슈에 아기가 있는데?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요. 무언가 잘못되었지만 제 상사들은 듣지 않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현우 씨와 안나 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재단을 설립한 이유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김현우 씨는 말했습니다. 다음 몇 주는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재단의 법률팀은 병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기록과 잠재적인 실수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해요. 안나 김은 주장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병원 행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오래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가족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기들과 재회했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세브란스 병원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의와 감동적인 가족 재회로 가득 찬 긴 하루가 지난 어느 저녁, 김현우 씨는 재단의 기도실에서 안나 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왔던 각 가족을 위해 하나씩. 아빠,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저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돕는 모든 가족은 또 다른 기적이에요. 이순자 여사가 그들에게 차를 가져왔고 그녀 자신의 촛불을 모음에 추가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하고 슬펐는지 기억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삶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재단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5가족을 제외시키고 3개의 고아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삶, 회복된 희망, 그 이야기들이 중요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성모자회원의 소식을 전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재단은 고아원의 의료시설을 개보수하고 아이들을 위한 대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를 기억해요. 현우 씨. 수녀가 김현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계자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당신에게 딸 하나뿐 아니라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 모든 사람들, 온전한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김현우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원래 크기의 2배가 되어 더 많은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역, 기적의 정원이 추가되었는데 가족들이 아이가 회복되거나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장미 덤불을 심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서의 어머니 박수연은 분홍 장미 덤불을 심고 있었습니다. 딸은 현재 완화 상태였고 안나 김의 기적적인 회복과 같은 경이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에는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박수연은 장미 주변의 흙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디에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안나 김이 물조리개를 들고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강해 보여서 그녀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까만 머리는 어깨를 넘어 길게 자랐고 가영이가 예전에 하던 스타일과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장미는 변화된 삶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새로 심은 덤불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 피어나 모든 사람에게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어둠이 짙어지자 희고 분홍색 장미가 빛나는 듯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그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희망, 치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는 기적의 향기였습니다. 가영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김현우는 안나 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안나 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가영이는 자랑스러워해요. 느껴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가족을 하나로 만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때마다 가영이는 천국의 정원에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가을바람이 재단 주차장에 장미 꽃잎을 날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박민수 박사의 차가 예상치 못하게 도착했습니다. 김현우와 안나 김은 파토에서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순자 여사가 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박민수 박사는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나 김은 서재에 앉아 의사의 소식을 듣는 동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안나 김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의학 논문을 검토한 후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박민수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모두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녀의 회복을 직접 목격했어요. 압니다.
박민수 박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강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치료법을 깎아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나 김은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아이들, 은서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다음 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의 의문 제기, 발몽 재단 조사 대상. 기자들이 다시 대문 앞에 진을 쳤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안나 김은 그날 밤 기도실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니요? 김현우는 대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업 세계에서 그는 탐욕이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희망 자체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다음 날 아침 고아원 아이들을 가득 태운 버스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밖에 기자들과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기억하세요. 마리아 수녀가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에 들게 하셨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축복은 더욱 커졌습니다. 안나 김은 그 말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논란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의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나 김이 마이크 앞에 서자 기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김현우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안나 김은 너무 단정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영이도 그녀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1년 전, 저는 그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나 김은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쌍둥이 언니를 데려간 암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의 회복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뒤에 모인 가족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은서와 박수연,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외한 부모들, 고아원 아이들. 원하는 만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료 기록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힘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은서는 안나 김 옆에 서서 달려왔습니다. 하나씩 다른 암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부모들은 회복된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정원은 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연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발몽 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서는 암에서 완치되었습니다. 약이라고 부르든 기적이라고 부르든 저는 그것을 사랑의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제약회사는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의료 기록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가진 실제 사람들과 맞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여론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복 사례, 재단의 일로 도움을 받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독립연구원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치료법은 다시 한번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저녁, 김현우는 안나 김이 가영이의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발레리나 슈즈를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꿈을 또 꿨어요.
안나 김은 말했습니다. 가영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폭풍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찾는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김현우는 그녀 옆에 앉아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첫 만남부터 안나 김의 병, 그녀의 기적적인 회복, 재단의 일까지 모든 단계가 그들의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공격은 사실 변장한 축복일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적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매일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다른 병원들이 비슷한 치료법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자체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그들의 발견을 확인하는 동료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은서가 그림 한 묶음을 들고 재단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녀는 책상 위에 그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각 그림은 같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미로 가득 찬 기적의 정원, 서로 돕는 사람들, 위에서 지켜보는 천사들. 저게 가영이에요. 은서는 천사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나 언니가 가영이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가영이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도와요. 안나 김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린 소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가영이는 그래요. 그리고 알아요. 누군가 기적을 막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밖에서 가을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기적의 정원의 장미는 햇살 속에서 희고 분홍색 꽃잎을 빛내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시험을 거쳐 진실로 증명된 믿음처럼,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지는 사랑처럼, 믿음으로 증폭되는 기적처럼. 안나 김의 기적적인 회복 후 꼭 1년이 되는 날, 발몽 저택 부주는 다시 한번 변신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적의 정원만이 아니라 저택 전체가 삶, 희망, 믿음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져요. 안나 김은 가영이의 방에서 김현우와 함께 서서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단 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차려입었습니다. 가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꼬집어 봐야 해요. 김현우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인정했습니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안나 김의 회복에 대한 조사는 그들의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는 비난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도착한 사람을 보면 믿지 못할 거예요. 현관 홀에는 마리아 수녀가 김현우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나이 많은 수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나 김은 그녀를 보자 숨을 헐떡였습니다. 안젤라 수녀님. 그녀는 늙은 수녀를 껴안았습니다. 수녀님이 여기에 계시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이 날을 놓칠 수 없었어요. 안젤라 수녀는 말했습니다. 아기였을 때 당신을 성모자회원에 처음 데려왔을 때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1주년 기념 행사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도운 가족들, 의료 전문가들,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지지자들. 박민수 박사는 치료법을 채택한 의사 그룹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암에서 회복된 은서는 재단이 건설한 특별 놀이터에서 다른 회복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이 장미들을 보세요. 박수연은 안나 김과 함께 기적의 정원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각 장미는 변화된 삶, 응답된 기도를 나타냅니다. 정원은 너무 커져서 이제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희고 분홍색 장미가 어디에나 피어 있었고 그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현우는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사람들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각 사람은 희망의 이야기, 자신만의 기적을 공유했습니다. 1년 전 그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딸 가영이를 기리며 쌍둥이 언니 안나 김의 회복을 축하하며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훨씬 더 큰 무언가, 믿음, 희망, 사랑의 운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앞줄에 앉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안나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치료법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암과 싸우도록 도왔습니다. 병원 실수로 헤어진 15가족을 재회시켰습니다. 10개의 고아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실제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온 은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은서는 큰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도운 모든 가족들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기적에 대한 믿음입니다. 안나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가져와 그와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공개합니다. 모든 폭풍은 믿음만 있다면 아름다운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을 걷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드러냈습니다. 장미 정원에 있는 두 젊은 여성과 한 남자, 그리고 위에서 지켜보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 비추는 빛은 장미꽃잎처럼 땅의 분홍색과 흰색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창문은 우리의 새로운 예배당에 걸릴 것입니다. 안나김은 설명했습니다. 누구든 기도하고 희망하고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 수녀가 안젤라 수녀와 함께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현우와 안나 김과 함께 예배당 문을 공식적으로 여는 리본을 잘랐습니다. 내부에는 더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쌍둥이의 탄생, 그들의 분리, 안나 김의 고아원 시절, 김현우와의 재회, 암과의 싸움, 그리고 그녀의 회복.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나 김은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 새로운 장을 쓰십니다. 영향을 받은 모든 삶, 응답된 모든 기도, 제외한 모든 가족은 모두 가영이의 유산의 일부입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따뜻한 바람이 예배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밖의 장미들이 춤추게 했습니다.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모든 사람을 희망의 색깔로 물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난 후 김현우는 기적의 정원에서 안나 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영이를 봤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가영이가 정말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꼈어요. 김현우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느꼈어. 가영이는 행복해요. 안나 김은 계속 말했습니다. 가영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돕는 모든 사람, 우리가 영향을 주는 모든 삶은 가영이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정원에 함께 앉아 장미와 추억, 기적에 둘러싸였습니다. 예배당의 조명은 부드러운 빛을 던졌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밤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요. 김현우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단지 몸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랑은 결코 진정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나 김은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끝나지 않아요. 각 기적은 또 다른 기적,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이어갑니다. 장미가 계절마다 피어나는 것처럼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단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별들이 천사의 눈처럼 반짝였습니다.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천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가영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현우는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안나김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영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를 찾게 해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우가 덧붙였습니다. 함께 그들은 기적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 속에서 빛나는 희고 분홍색 장미, 영원히 피어나는 희망의 약속, 날마다 더 강해지는 사랑의 유산. 끝.